안녕하세요. 재직자를 위한 클로 디지털 패션 기술 교육 파트 1입니다. 제3강 라인 트랙 집업.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라인 트랙 집업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티셔츠에 카라를 추가하고 앞중심선에 지퍼를 넣어서 집업으로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베이직 티셔츠보다 루즈하기 때문에 몸판에 여유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소매와 몸판의 밑판과 카라는 두 겹으로 접은 립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어깨와 소매에 라인을 넣어서 장식하고 앞판에는 절개선을 넣어 배색 효과를 표현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환경은 일광과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3D 의상 보기에서 내부 도형 보기와 재봉선 보기 활성화하였습니다. 원단 스타일은 텍스처 보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D 창에는 기초선 보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선분 길이 보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선은 잠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넥라인부터 패턴 변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업에는 넥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넥밴드 패턴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탭해서 삭제합니다. 패턴 피스로 선택을 할 때는 패턴 이동 변환 툴 사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집업으로 사용할 패턴이므로 넥라인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목압점 위치만 약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판 중심에 있는 목압점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서 Shift 버튼 누릅니다. 수직 이동 확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면 이동거리에 1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 앞점만 약간 위로 올려준 상태입니다. 앞판 목엽점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의 곡선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면 점선 수정 툴로 곡선을 선택하고 핸들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곡선을 수정합니다. 뒷판의 넥라인은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판 어깨선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제봉하는 뒷판 어깨선도 아직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몸판에 여유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앞판에 여유분을 10mm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점선 수정 툴을 선택해서 앞판의 이 너치에서부터 밑단까지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선분을 마우스로 꾹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Shift를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게 되면 이동거리에 10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베이직 티셔츠의 어깨선 자체가 약간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선은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둘레 곡선이 부자연스럽다면 점선 수정 툴로 진동둘레 선을 클릭하고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 형태를 수정합니다. 뒷판에도 같은 분량의 여유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을 선택해서 너치에서부터 밑단까지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선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손가락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Shift를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도록 하고 이동거리는 앞판과 동일하게 10을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앞판 어깨선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판 어깨선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진동둘레 곡선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핸들을 이동해서 곡선의 형태만 약간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둘레선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변화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소매산 둘레선도 변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이 한번 확인해 보면 아래쪽은 소매산 둘레선 아주 약간 긴 상태고요. 위쪽은 길이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원래의 패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몸판에 여유분을 추가를 해서 루즈해졌기 때문에 소매뿌리 정도는 넓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소매뿌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길이 변경하겠습니다. 길이는 지금 190mm인 상태인데 220 정도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대신 양쪽으로 늘어나서 똑같이 양쪽으로 늘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보스 해서 양쪽으로 늘어나도록 하면 양쪽으로 15mm씩 늘어나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 누르면 소매뿌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뮬레이션 실행하면 의상에 여유분이 추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판에 밑단 분량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디자인의 밑단은 립으로 제작을 해서 재봉 과정에서 약간씩 늘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판 밑단 너비보다 약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형 패턴 툴 사용합니다. 사각형 패턴 툴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각형 패턴 툴을 잠깐 누르고 있으면 그룹화된 툴이 보이게 되죠. 사각형 패턴 툴 사용합니다. 내부 사각형 아닙니다. 사각형 패턴 툴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면 사각형 생성창이 열리는데요. 너비는 이 앞판의 밑단보다 약간만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 높이는 70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앞판의 밑단 분량 되겠습니다. 다시 사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뒷판 밑단 분량도 생성합니다. 클릭해서 사각형 생성창에 너비 230, 높이는 70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판 밑단도 지금 237.5이기 때문에 230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소매의 커프스 분량도 제도하려고 하는데요. 클릭해서 너비는 지금 소매는 밑단이 220이니까 210 정도 하고 소매뿌리는 몸판 밑단보다 좀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높이는 50 하겠습니다. 이런 밑단의 크기는 사실 디자인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어떤 원단이냐에 따라서 늘어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몸판과 길이 차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로 밑단 패턴의 위치를 이동해 놓도록 합니다. 패턴을 배치할 때는 함께 제봉될 선에 인접하도록, 함께 제봉될 선이 마주 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밑단 분량이나 커프스 분량 이런 것들은 리브 조직으로 두 겹으로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두 겹 패턴으로 만들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앞판 밑단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팝업 메뉴에서 골펴기 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갈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내부 다각형 선 툴 이용해서 앞판 밑단 분량 펼친 패턴에 가로선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 가로선은 패턴을 접는 기준선이 됩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끝나는 점 더블 클릭하면 내부 다각형 선 그리기가 완료됩니다. 다음 점선 수정 툴로 앞판 밑단 펼치기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뒷판 밑단의 이 아래쪽 가로선 더 골펴기를 하고 또 내부 다각형 선 툴로 접힐 선도 미리 그려 놓습니다. 소매에도 같은 작업 하겠습니다. 커프스도 골펴기 하고 내부 다각형 선 툴로 접히는 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밑단과 커프스 패턴을 이렇게 제도하였다면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이 패턴 피스들 3개를 선택해서 복제하겠습니다.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대칭 패턴을 복제합니다. 가끔 실수로 동시 수정 설정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동시 수정 설정에 있는 메뉴들은 두 개의 패턴이 동시 수정 패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커플인 패턴인 경우에 우리가 따로 작업을 했다가 동시 수정 설정으로 해서 동시 수정 패턴으로 설정을 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왼쪽 패턴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패턴을 복제해야 된다 할 때는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쪽에 놓을 거고요. 뒷판 밑단이 너무 멀리 갔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선분 재봉 툴로 앞판과 밑단 재봉합니다. 앞판과 밑단을 이렇게 재봉을 하고 소매와 커프스도 재봉하고 뒷판과 밑단도 재봉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선은 옆선끼리 이렇게 재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프스는 세로선 양쪽 이렇게 재봉되어야겠고요. 밑단의 뒷중심선도 서로 재봉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재봉했습니다. 그리고 재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이죠. 이 선, 앞중심의 이 선, 그 다음 커프스도 여기 재봉 안 되었고 여기도 재봉이 안 되었어요. 재봉선이 없죠. 이 부분은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와 재봉이 되냐?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반대쪽 이렇게 재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치가 서로 마주 보도록 재봉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재봉선 유형을 턴두로 바꿔 놓습니다. 지금 재봉한 이 선만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재봉한 이 선만 재봉선 유형을 일단 턴두로 바꿔 놓았습니다. 턴드는 뭐냐면 재봉선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재봉선은 커스텀 앵글인데요. 앵글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의 경우에 접힘각도 180입니다. 접힘각도 180이란 무엇이냐?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다림질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입거나 할 때 재봉선 부분이 재봉한 딱 그 위치가 납작하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 스커트의 옆선, 티셔츠의 옆선,
바지의 옆선, 소매 안솔기, 진동둘레 이런 것들이 커스텀 앵글, 굉장히 일반적인 재봉선이에요. 어깨선 이런 것들이 다 커스텀 앵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힘각도 180으로 사용을 하고요. 방금 설정한 이 턴드는 뭐냐면 재봉을 했는데 그 재봉한 선이 납작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접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칼라 끝에 두 겹이죠. 칼라를 만져보면 칼라가 두 겹인데 그 두 겹은 서로 재봉을 하고 그 재봉된 실부분이 보이도록 접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턴드라고 합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커프스. 커프스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턴드로 하면 재봉된 선이 평평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접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야 되겠죠. 소매도 이 커프스 아래쪽을 이렇게 재봉하고 여기도 턴드 해서 이 두 개를 재봉한 선이 재봉실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접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뒷판의 이 밑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재봉하고 턴드 했습니다. 그래서 턴드로 한 재봉선은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여기 기역자, 니은자로 재봉한 이 부분, 셋, 이렇게 3개가 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이 밑단 패턴과 또 커프스 패턴을 제도하고 재봉하였다면 이제 3D 의상에 반영해 볼 차례입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이 패턴 피스 6개를 모두 선택해서 (3D) 창에서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택한 피스들만 재배치가 되죠. 만약에 아이콘에 있는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 눌러버리면 모든 패턴 피스가 다 재배치가 되니까 사용하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뒷판의 밑단 패턴은 뒷판에 연결되도록 배치되어야겠죠. 숫자 키 9번 눌러서 기즈모 이렇게 이동해서 뒤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자로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X자로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원단 속면이 겉으로 나와서 진한 회색이 밖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피스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좌우 뒤집기 해서 원단의 겉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재봉선이 꼬여 있던 것도 풀려서 이제 더 이상 X자로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앞판의 밑단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기즈모 이용해서 이렇게 완성될 의상에 가깝도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프스도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요. 커프스는 배치 포인트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포인트 보기 활성화하고 패턴을 선택한 다음 손목 바깥쪽의 배치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피스를 반대쪽에 배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재봉선이 양쪽이 막 X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소매와 이 커프스와 이 소매가 재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쪽으로 재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D 재봉실 보기를 꼭 켜서 작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커프스는 이 소매에 연결되니까 이쪽 팔에 있는 배치 포인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배치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치 포인트 근처에 마우스로 올리기만 해도 미리 보기가 나와서 뭔가 클릭한다고 선택한다고 클릭했는데 잘못해서 다른 배치 포인트를 클릭해 버리면
배치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비활성화가 되죠. 활성화, 비활성화. 그 다음 커프스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간 상태인 것 같아요. 커프스 선택하고 속성창 배치해서 Y축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고 시뮬레이션이 되기 쉽도록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격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죠? 약간 더 간격을 줄여서 커프스가 아바타의 손목을 잘 감싸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한 배치 방법은 기즈모예요. 첫 번째 기즈모를 사용해서 배치를 했고, 두 번째는 배치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접어 배치입니다. 접어 배치는 어차피 의상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접혀야 되는 부분을 미리 접어서 좀 더 시뮬레이션이 쉽게 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3D 창 툴바에서 접어 배치 선택하고 앞판에 이 밑단의 가로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습니다. 적당히 안으로 접어 놓고 속성창에서 접힘 각도를 0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0도가 되게끔 너무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접다 보면 오히려 뒤집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아래쪽이 안으로 들어갈 만큼만 접어 놓고 접힘 각도를 0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커프스의 가로선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습니다. 아래쪽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으면 되고 접힘 각도는 0도입니다. 뒷판 밑단도 마찬가지 내부 선분 선택하고 아래쪽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접어 놓고 접힘 각도는 0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이렇게 앞판과 뒷판의 밑단 또 커프스 패턴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프스 위치가 충분히 소매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가면서 손가락을 잘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제일 긴 거죠. 이 스페이스바가 시뮬레이션의 실행과 취소를 담당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작업 중에 힘들게 시뮬레이션을 하러 가고 끌어가고 그럴 필요 없이 키보드의 스페이스를 눌러가면서 상태 확인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스페이스 눌러서 끄면 됩니다. 다음으로 앞중심선에는 우리가 나중에 지퍼를 넣을 거죠. 그러면 재봉이 되면 안 되겠죠. 재봉선 수정 툴 이용해서 앞중심선의 재봉선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탭하면 삭제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재봉선 수정으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봉선 삭제를 해도 돼요. 그래도 똑같이 삭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삭제 정도는 키보드의 딜리트를 탭해서 쓰는 방법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찾는 것보다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그것보다 제가 관찰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너무 여러 번을 누르다 보니까 누르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물론 이런 실수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그냥 키보드를 탭하면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재봉선 수정 툴로 앞중심선의 재봉선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탭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앞중심은 벌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나중에 짚어 넣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집업의 카라 패턴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카라는 직사각형으로 제도를 해서 두 겹으로 접는 형태의 카라를 표현합니다. 넥라인 길이보다는 약간 짧게 제도를 해야 되는데요. 원단에 따라 다르지만 리브 원단은 재봉 과정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미리 짧게 만듭니다. 물론 그 리브가 얼마나 늘어나도록 재봉을 할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90%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려놓고 나서 원단에 따라서 더 줄여도 되고요. 혹은 그려놨는데 느낌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도로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카라 높이는 50으로 하겠습니다. 뒷네크라인에 맞춰서 카라를 그려야 될 텐데 뒷네크라인은 지금 길이가 110 정도 되죠. 그러면 110의 90%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판 네크라인은 1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 미리 계산해 놓고 사용을 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패턴 그릴 때는 다각형 패턴 툴 사용하겠습니다. 시작점 일단 클릭하고요. 아래로 내려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수직 방향 확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각형 생성 창에서 길이를 입력합니다. 저는 50으로 해볼게요. 50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네크라인만큼 그려주는데 뒷네크라인의 90%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Shif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100 하겠습니다.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앞판 네크라인이 지금 132 정도 돼서 90%에서 123 정도 해보겠습니다. 확인. 또 위로 이동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길이 50 그리고 시작점 클릭하면 이렇게 카라를 제도하였습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카라 패턴 위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골펴기 하겠습니다. 이 카라도 결국 두 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골펴기 하면 되겠죠.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접힘선을 미리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도 지금은 왼쪽 카라만 있죠. 오른쪽 만들어야 됩니다.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다음 선분 재봉으로 재봉합니다. 뒷네크라인은 뒷판 네크라인끼리 또 앞판 네크라인끼리 재봉을 했고요. 자유 재봉으로 뒷중심선 재봉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카라가 두 겹이죠. 이번에는 이 윗부분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재봉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 다시 시작점과 끝나는 점 선택해서 기역자, 니은자로 꺾어서 재봉을 해 주었고요. 이 부분도 역시 납작하게 눌러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턴두로 바꿔 놓겠습니다. 아바타 보기 옵션에서 배치 포인트 보기 활성화하였고요. 지금 이 패턴 피스를 뒷판에 연결해서 그죠? 뒷판에 연결해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아바타 왼쪽에 있는 배치 포인트에 목에 있는 배치 포인트에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배치 포인트는 이제 꺼놓도록 하고 배치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든지 속성창의
배치 이용해서 X축 위치, Y축 위치, 간격, 방향 이런 것들 조정하면서 더 가깝게, 더 멀게 혹은 위치 조정하면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D) 창 툴바에서 접어 배치 선택해서 카라의 가로선을 선택하고 위쪽을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 적당히 안으로 접어 넣어서 속성창 접힘 각도에서 0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카라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창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지퍼 아이콘 사용합니다. 지퍼를 선택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지퍼형이 되는데요. 시작점을 클릭하고 지퍼가 끝나는 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 재봉선 있는 위치에서 방향을 어디로 갈지 컴퓨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위치는 더블 클릭. 다음으로 반대쪽 지퍼도 시작점 클릭하고 끝나는 점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퍼는 특히 양쪽이 같은 길이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선을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시작점 클릭하고 나면 끝점은 파란색으로 스냅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점, 끝나는 점 더블 클릭, 또 시작점 클릭하고 나면 방향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면 끝나는 위치쯤에 파랗게 스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지퍼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지퍼가 잠겨서 완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퍼를 생성할 때는 이 지퍼 툴을 사용하지만 지퍼를 선택할 때는 3D 창에 있는 선택 이동 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퍼를 선택해서 크기나 규격, 디자인, 컬러 이런 것들도 변형을 할 수 있고 또 지퍼를 비활성화를 하거나 프리즈를 하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의상 전체의 시뮬레이션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어 패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속성 창에 시뮬레이션 속성으로 가서 입자 간격을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좀 더 카라 부분이 잘 보일 거고요. 네크가 얼마나 헐렁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단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페이브릭 폴더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름이 보이도록 하려면 목록 보기 하면 되고 미리 보기를 보려면 아이콘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목록 보기에서 찾는 게 좀 더 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트 후리스텔이 사용해 볼게요.
니트 후리스테리 원단 선택해서 이 물체창 원단 탭에 있는 페이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단 이름 바뀐 거 보이실 거고요. 모든 원단에 이 모든 패턴에 니트 후리스테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리브 원단도 사용을 할 거고요. 리브 2x2를 컬러에다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창 원단 탭에 리브 원단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방해가 되니까 선분 길이 보기는 좀 꺼놓도록 할게요. 화면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밑단과 커프스에도 모두 이 리브 원단을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컬러 표현을 좀 해볼까요? 니트 후리스테리 선택해서 텍스처 색상 제거를 좀 하고, 컬러는 이 정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에도 같은 컬러를 넣겠다 하면 스포이드로 픽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호를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텍스처 색상 제거해서 같은 컬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원단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더 해보고 카라가 너무 넓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카라를 조금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는 여기 길이가 뒷 네크라인의 90%, 여기도 앞 네크라인의 90%였는데요. 조금씩 한 10mm 정도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줄이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요. 이 정도까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에 좀 붙는 카라를 원했는데 앞서서 90%로 했더니 너무 목 부분이 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을 변형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아바타는 지나치게 날씬하다는 거, 목도 너무 가늘고 어깨도 너무 가늘어서 실제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퍼의 재질과 컬러도 의상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선택을 할 때는 이 선택 이동 툴을 사용하는데요. 지퍼 선택을 하고 속성창에 지퍼에 대한 속성이 나타납니다. 선분 길이는 지퍼의 길이고요. 사전 설정 값에 지금 플라스틱 1번 지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스 타입은 텍스처로 되어 있고요. 전체 너비가 있고 티스 너비가 있어요. 전체 너비는 지퍼 양쪽의 이 테이프까지 포함한 너비를 말하고 티스는 지퍼 이빨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빨 부분의 너비와 이 테이프의 너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티스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4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너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께는 1로 하고 입자 간격은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퍼도 입자 간격이 적을수록 좀 더 지퍼 자체도 드레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자 간격을 줄이면 좀 더 예쁘게 드레이프가 됩니다. 7.1 버전에서는 이렇게 지퍼 이빨과 테이프의 속성을 각각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위 버전에서는 지퍼 이빨과 테이프의 속성을 동시에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 메뉴가 조금 다르더라도 버전에 따라서의 차이인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지퍼의 재질에 티스와 테이프가 있습니다. 티스에서는 이 지퍼의 이빨의 재질이나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테이프에서는 지퍼 옆에 있는 이 원단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테이프 부분은 패브릭 매트로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컬러는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 미리 선택해서 카피를 해 놓도록 하고요. 도로 티스로 가서 그럼 티스도 색상은 테이프랑 같이 넣도록 하고 대신 플라스틱 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프 부분은 원단이지만 지퍼 이빨 부분은 플라스틱인 그런 지퍼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지퍼의 풀러나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이 슬라이더 풀러 스토퍼의 재질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그냥 놔두고 풀러만 이런 모양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면 형태 변경되죠. 크기와 무게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탈로 해볼게요. 메탈로 하고 컬러는 앞서 복사해 놨던 컬러 버너 넣어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퍼가 지정이 되었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면 좀 더 잘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퍼를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물성이라고 있어요. 지퍼도 물성이 당연히 있겠죠. 사전 설정 값으로 트림 하드웨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퍼가 이것보다 더 부드러운 재질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퍼 자체가 원단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재질로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트림 하드웨어로 보통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사용하시는 것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만들어 보았고요. 지퍼는 지금 당연히 열 수 있죠. 지퍼 이 슬라이더나 풀러를 선택한 다음 잠그기에서 잠그기를 해제하면 해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잠그기가 해제됩니다. 또 잠긴 방향 뒤집기를 하면 이 풀러가 반대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밑에서부터 잠그는 옷이 되는 거죠. 또는 반대편 날로 이동을 하면 반대편 날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오른쪽에 걸리느냐 왼쪽에 걸리느냐 하는 차이를 주게 됩니다. 저는 원래대로 잠그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더블 지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워낙 자주 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곧 더블 지퍼도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는데 지퍼를 끝까지 잠그란 법은 없잖아요.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풀러 부분을 마우스로 꾹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면 돼요. 슬라이더를 아래로 쭉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퍼도 표현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어깨선에 라인을 넣어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깨선을 앞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어깨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생성 툴에 거리는 15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방향은 앞쪽으로 이 빨간색 선이 미리 보기가 되어야 되고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어깨선을 그렸고요. 이 내부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와 재봉합니다. 그러면 앞판 어깨선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 앞판 어깨선을 뒷판 어깨선에 갖다가
붙일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이렇게 회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선 재봉선을 재봉선 수정 툴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합치기 하면 됩니다. 어머, 저는 지금 실수로 뒤집기를 한 상태고요. 컨트롤 Z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합치기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치기를 하였습니다. 배색 라인을 어깨에만 넣을 게 아니라 소매에도 넣을 거라서 소매에도 이 선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매에는 어떻게 가서 분리를 정확하게 하느냐면 지금 어깨선이 옮겨온 위치에 정확하게 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점이면 이 점에다가 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점을 추가하는 방법은 툴에 다 있어요. 지금 재봉선 수정 툴이죠. 재봉선에 뭔가를 할 거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둘 중에 어느 거니?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점에 이쪽 오른쪽 재봉선도 있고 왼쪽 재봉선도 겹쳐 있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니 하는 건데 어느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위에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이 재봉선의 끝점이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재봉선 시작점에 점 추가하면 됩니다. 왜 시작점이냐? 너치가 이쪽에 있죠. 너치에 가까운 쪽을 시작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추가가 됐어요. 컨트롤 Z 하고요.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선을 선택해서 재봉선 수정 툴이에요. 이 재봉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끝점에 점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너치가 이쪽에 있으니까 너치에서 먼 쪽이죠. 그래서 끝점에 점 추가 하면 역시나 이 자리에 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점 기준으로 이제 자를 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시작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소매뿌리 부분에 더블 클릭 해주면 배색 선이 끝나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절개를 한 상태입니다. 절개선만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절개하면 되겠죠? 자르기와 재봉,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자르기와 재봉 하면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그럼 소매가 잘렸어요. 여기에 배색 테이프를 부착할 예정이에요. 배색 테이프 패턴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먼저 배색될 위치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부 선분 생성해서 15mm의 안쪽에다가 선을 생성해요. 배색 테이프 너비를 15로 하려고 합니다. 이 선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부 선분 생성 15 하고 방향 확인하고 맞는 것 같죠?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배색 테이프를 붙일 텐데 테이프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트레이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배색 테이프에 해당되는 선 4개를 다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트레이스 하면 패턴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테이프가 될 부분 4개의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패턴으로 트레이스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테이프가 된 거고요. 트레이스 하면서 이렇게 기초선이 따라 나올 수도 있는데 삭제하면 돼요. 트레이스 툴로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내부선도 따라온 것 같아요. 점선 수정 툴로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위쪽에 어깨선 위쪽이니까 이렇게 가서 붙게 돼요. 재봉을 먼저 할까요? 선분 재봉 이용해서 이렇게 재봉하고 여기도 이렇게 재봉하고요.
이 테이프도 이렇게 재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모두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패턴 피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재봉된 패턴의 배치 바깥쪽 하면 바깥쪽에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시뮬레이션 될 거고요. 여기가 약간 벌어지죠. 벌어진 이유는 이 두 피스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거 하나로 만들겠죠. 실물에서 만들 때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요. 문제는 합치기 하려면 합칠선 두 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합치기 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합치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삐뚤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옷에서는 당연히 제품화되어 나오는 그 캔버스 테이프, 위브 테이프 사용을 하죠. 위브 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직선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하게 되면 곤란해요. 그럼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직선으로 만들려면 일단 이 선에 모든 곡선점을 없애고요. 이 선도 모든 곡선점을 없애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 패턴 피스 수직으로 일단 맞춰 볼게요. 아래쪽은 이미 수직이라서 상관없는데 위쪽은 수직으로 맞춰 볼게요. 패턴 이동 변환 툴로 패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회전 Y축 하면 됩니다. 회전 Y축 해서 Y축이 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이 이 선이 지금 사선일 거잖아요. 양쪽 다. 그래서 합치기 하면 삐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정렬, 아래 합니다. 그럼 아래 하면 약간 더 긴 쪽에 맞춰지게 되는데요. 아래를 하는 이유는 이 테이프 자체가 옷 밖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갈수록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 맞췄습니다. 이 두 점은 선택해서 그럼 정렬할 때 어디에 맞출까요? 위쪽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고 싶다면 재봉하면 돼요. 선분 재봉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 나올 거고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재봉선 수정 툴로 기준이 되는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합치기 합니다. 아까 어깨선을 합치기 할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뒷판 어깨선에서 합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뒷판 쪽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합치기를 할 때는 항상 중심이 되는 쪽에서 합치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 수평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직선으로 잘 붙어서 일직선의 테이프가 됐습니다. 반대쪽을 만들어야겠죠?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이렇게 동시 수정 패턴도 복제를 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쪽에 가서 붙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봉된 패턴의 배치 바깥쪽 한 번만 해주시면 밖에 잘 배치가 되니까 그냥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프의 원단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원단이 니트 플리스 테리인데요. 복사를 하고 이 테이프 부분에 복사된 원단을 넣도록 하고 그 다음 컬러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컬러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몸판에도 한번 절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앞판 진동둘레에 절개될 위치를 하나 정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하면 곡선이 돼요. 그리고 밑단선에도 이 정도 위치면 좋겠다
하는 위치에 드래그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차하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차라리 살짝 안쪽으로 가도록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탭하면 내부 다각형 선툴 사용이 완료가 되고요. 핸들 이동해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자르기를 해놓고 나면 진동둘레선이 나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자르기 하는 과정은 좀 신중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가 나중에 작업을 했는데 여유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만 여유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진동둘레하고 연결돼서 아픔까지 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합칠선 2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기준 쪽에서 눌러서 합치기를 이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자르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컨트롤 Z로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선이 마음에 들었다면 자르기와 재봉하고 이 피스에도 배색 컬러 지정을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합치기도 해주어야겠죠. 합치기 할 때도 카라 뒷중심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합치기 하면 합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이 합치기를 하지 않고 아래쪽만 합치는 게 180도 선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럴 때 재봉선 수정 툴을 이용해서 재봉된 선에서 합치기를 하면 재봉된 영역이 싹 합쳐지기 때문에 쉽게 합치기가 됩니다. 뒷중심선도 합치기 하고 또 밑단의 뒷중심선도 합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라인 트랙 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티셔츠를 변형하여 라인 장식이 추가된 라인 트랙 집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절개선을 추가하여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지퍼 툴 활용 방법도 학습하였습니다. 툴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복습하시기 바랍니다.